안녕하세요. 우리모드 10대 보는 라디오 1년 장소의 우사기입니다. V점프 2020년 6월호 무사히 손에 넣었습니다. V점프 6월호가 한 달 연기되었다고 댓글에서 읽은 기억이 있어서 사실 걱정 많이 했거든요. 무사히 잘 나와주었네요. 하지만 V점프는 아니지만 소년 주간점프가 일주일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리뷰 영상을 찍기 전에 항상 하는 이야기이지만요, 드래곤볼 원작과 애니메이션은 물론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59화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어떠한 스포일러도 원치 않으신다면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59화까지 모두 읽으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개인적인 제 생각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다면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제부터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59화 내용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와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번 화는 우리가 기다렸던 손오공과 모로의 전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의식의 극이 징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몇 년을 기다려왔잖아요.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린 손오공의 무의식의 극이인데 이번 화만 본다면 아쉬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아마도 드래곤볼 슈퍼의 작가 토요타로가 그리는 긴장감의 조정이 토리야마 선생님의 원작과 비교했을 때 조금 부족하다고 해야 할까요? 물론 내용만 보자면 정말 만족한 59화이기는 하지만 전투 그림이나 움직임의 표현 등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번 59화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파트는 시모레카와 세븐3의 대화로 시작이 됩니다. 모든 죄수들이 잡혀서 은하 감옥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와 세븐3는 아직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모레카나 세븐3가 지구 곳곳에서 싸우고 있던 동료들의 길을 느끼지도 못했고 그들에게 아무런 연락도 받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떤 상황과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억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에서 세븐3가 손오공의 목을 잡고 손오공의 기술을 카피합니다 라는 글도 읽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장면은 없고요. 세븐3가 움직이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 장면은 손오공과 모로 그리고 그들의 전투를 보고 있는 해설자 겸 병풍들. 손오공은 무의식의 극이 징조 상태로 모로와의 전투를 시작합니다. 손을 빠르게 움직여 공격을 한다든지 빠른 회피로 모로의 공격에 카운터를 구사한다든지 공격 후 바로 다음 공격에 들어간다든지 손오공은 모로에게 전혀 틈을 주지 않으며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화가 난 모로는 무의식의 극이는 빠른 움직임이 특기라 생각을 하고 손오공의 손과 발의 움직임을 봉인시킵니다. 하지만 손오공은 스스로 봉인을 풀어 모로의 공격에서 빠져나옵니다. 손오공이 묻습니다. 이것이 너의 기술이냐? 모로는 대답합니다. 아니, 많고 많은 기술 중 하나일 뿐이다. 이 부분에서 잠시 야드레트 성에 있는 베지터가 나옵니다. 모로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을 알게 되고 또 하나 모로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자가 카카로트인가? 하면서 카카로트의 기가 어느 정도 바뀌었다는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베지터는 아직도 지구에 돌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얼굴이나 옷에 상처는커녕 먼지 하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면 대전 같은 수행은 아닌 것 같고요. 확실히 아직도 스피릿 컨트롤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수행은 이미 끝났지만 간만에 등장이니까 정말 위험할 때 주인공처럼 멋지게 등장을 하려고 일부러. 다시 손오공과 모로의 전투로 돌아왔어요. 손오공과 모로는 전투를 하고 슬슬 손오공이 피코로나 오반에게 신경이 쓰였는지 조금 더 멀리 가 있으라고 합니다. 이제 손오공 베지터에게 다른 제트전사들은 걸리적거리기만 하는 녀석들일까요? 피콜로 불쌍해. 재미있던 게 V점프를 보면요,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12권 짤막한 광고가 있는데 피콜로가 대활약이라면서 손오반이 자리를 피하기 직전에 손오공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지구의 드래곤볼은 이미 모아두었고 덴데가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 지구를 원상복귀 시킬 수 있으므로 지구의 데미지 걱정을 하지 말고 마음껏 싸워주세요 라고 말이죠. 어휴, 모로가 듣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모로는 이미 나메크 성인들의 드래곤볼을 모아서 포른가에게 소원을 빈 적이 있기 때문에 드래곤볼의 능력도 알고 있으니까 말이죠. 게다가 세븐3까지 살아있잖아요.
소노바는 조심해도 모자랄 판에 무슨 정보 제공까지 하는 건지 스파이가 아닌. 손오공과 모로는 계속해서 싸우게 되고 자리를 피해온 피콜로, 소노반, 자코를 보며 인조인간 17호와 18호가 손오공이 엄청나게 더 강해졌냐고 묻자 피콜로는 우리도 손오공의 길을 더 이상 느낄 수 없어서 모르겠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전에 힘의 대회 때만 해도, 아니 세븐 3와의 전투 때만 해도 우리는 17호가 강해졌다, 소노반이 강해졌다 등등 이런저런 말을 해왔었지만 이렇게 손오공과 베지터는 또 다른 차원의 전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인조인간 17호, 18호가 이렇게 약해 보이기까지 하다니 쓸데없는 딴지인지는 모르겠지만요. 17호, 18호가 보고 있는 방향에서 날라왔는데 이렇게 나란히 박자를 맞추어서 자신이 날라온 쪽을 바라보며 착지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너무 부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하고요. 이번 화는 손오공과 모로의 전투 장면만 봐도 상당히 김 빠지는데 여러 곳에서 자꾸 그림이 신경 쓰입니다. 손오공은 계속해서 빠른 움직임으로 모로에게 공격을 하고 모로는 초능력 같은 기술들을 사용해서 손오공의 움직임을 멈춘다든지 멋대로 손오공을 움직이게 한다든지요. 새로운 기술들을 보여주지만 손오공은 그 기술들을 모두 풀고 역으로 모로를 공격합니다. 그렇게 치고받고를 계속하지만 승부는 나지 않고 뭐랄까 모로의 힘이 마력만 아니라면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들이 했었는데 젊음을 얻은 모로의 힘 자체만으로도 무의식의 극이 징조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해설자 겸 소노반이 해설자 겸 피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와 모로의 실력은 거의 호각일까요? 피콜로가 대답합니다. 아니, 확실히 스피드만으로는 손오공 쪽이 이기고 있어. 옆에서 17호가 묻습니다. 그럼 이길 수 있는 거야? 피콜로의 대답은 상당히 비관적이었습니다. 아니, 모로는 아직 에너지 흡수 기술이 있어. 그리고 모로의 에너지 흡수 기술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에너지 흡수 기술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힘만으로는 손오공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번 화죠. 코믹스 58화를 보면 손오공과 크리링 대화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크리링이 손오공에게 모로에게 이길 수 있냐고 묻는 장면이 있는데 손오공은 모르겠지만 이겨야 한다. 그것만을 위해서 수련해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손오공이 생각한 모로의 에너지 흡수를 대항할 수 있는 작전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모로가 에너지 흡수 기술을 구사하면 빠르게 회피하여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모로는 결국 에너지 흡수를 하지 못하고 50의 공격에 계속 당하고 있지만 뭔가 하나 알아낸 듯한 표정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계속 막기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생뚱맞게 손오반이 혼자서 희망을 가지며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어쩌면 은발의 무의식의 극이 변신을 남겨두고 있을지도 몰라 라고 말이죠. 장면이 바뀝니다. 비루스, 우이스 그리고 오랜만에 등장했죠. 메르스의 대화로 이어집니다. 우이스는 손오공의 전투 장면을 지켜보며 매우 만족해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손오공의 스승이기도 하니까 말이죠. 그리고 메르스에게 이 정도로 손오공을 단련시켜준 부분에 대해서 칭찬도 합니다. 모로와 손오공의 전투에 대해서 비루스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금 낚시만 하고 있는데 그래도 비루스가 사실은 어느 정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아까의 인조인간 17호, 18호 모습처럼 그 무시무시했던 비루스도 이제는 뭔가 약해 보이네요. 우이스는 메르스에게 손오공이 은발로의 변신도 가능하냐고 묻지만 메르스의 대답은 손오공은 징조까지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둘의 대화를 통해서 무의식의 극이 징조와 완성형의 차이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간추려서 이야기하자면 무의식의 극이 징조는 완성형의 입구와 같은 변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징조는 무의식의 극이가 아니면서 무의식의 극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체력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무의식의 극이 완성형으로 가면 안정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엄청난 체력 소비가 사라진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한마디로 징조는 엄청난 체력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무리해서 무의식의 징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무의식의 극기를 오래 사용하려면 완성형으로 가야 하는데 수련을 통해서 손오공은 갈 수 없었고
그렇게 해서 손오공과 메르스가 생각해낸 방법이 조금이라도 체력의 소모를 줄이면서 오랫동안 징조 상태로 있는 것이에요. 우이스는 손오공이 징조 상태에서 오래 있는 것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을 하지만 메르스와 손오공도 손오공이 완성형으로 갈 수 없다면 이 방법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했었겠죠. 그리고 모로는 우이스가 걱정하고 있는 징조의 이 단점에 대해서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손오공과 모로의 전투입니다. 모로는 손오공에게 말합니다. 에너지 흡수 기술을 회피해서 내 기술을 봉인했다고 생각을 하겠지? 너는 큰 착각을 하고 있어. 라고 말이죠. 이제부터 모로의 에너지 흡수 기술에 대한 설명이 시작이 됩니다. 모로는 사간보나 사간보의 부하들처럼 자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너지 흡수는 모로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었고 적의 힘을 빼앗거나 자신의 힘이 강해지는 것은 추가 보너스 정도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모로는 에너지 흡수를 사용하던 안 하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손오공이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그때 손오공의 에너지를 흡수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로의 멋진 한마디. 이 대사로 이번 화의 슬라이드쇼 같은 그림이나 어색한 움직임들이 용서가 됐습니다. 이것이 나의 전력이라고 생각을 했는가 이 멍청한 놈아. 정말 포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로는 손오공의 공격을 받으며 손오공의 약점을 찾고 있었고 또 그 약점을 알게 되자 일부러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손오공이 자신의 에너지 기술을 회피하면서 좋아하자 손오공의 희망도 함께 빼앗아 버리는 거죠. 손오공의 약점도 찾았고 손오공이 보고 있던 한 줄기의 빛도 완전하게 빼앗아 버린 거예요. 당황하는 손오공을 향해 모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행성들을 먹어치웠다고 생각을 하느냐. 나는 신을 능가하는 힘을 이미 손에 넣었다. 라며 손오공에게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번엔 아까와는 반대로 손오공이 힘으로 밀리는 듯 보여집니다. 또한 모로는 손오공이 왜 사간보와의 싸움에서 무의식의 극이 징조 상태로 변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알았다면서 그 이유는 손오공이 이 상태로 오래 있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냐면서 손오공을 몰아붙입니다. 심지어는 모로의 공격에 손오공은 무의식의 극이 징조 상태에서 풀려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쓰러진 손오공은 일어나면서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시 약점을 간파했구나. 하지만 여러분 손오공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눈치채셨나요? 방금 전에 우이스와 메르스의 대화에 힌트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손오공이 무의식의 극이 징조 상태로 있기 위해서 체력을 조절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손오공이 말을 잇습니다. 시간 벌이를 하려고 했다면 내 풀파워에게는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 내가 풀파워로 계속해서 싸운다면 나의 승리다. 손오공은 다시 무의식의 극이 징조 상태로 변신을 하고 혼잣말로 이야기합니다. 미안해 메르스. 역시 체력 조절을 하면서 싸우는 것은 나에게 맞지 않아. 라고 말을 합니다. 조금 당황해했던 모로이지만 손오공을 향해 아직도 힘이 남아있었다니 재미있게 되었군. 라고 말하며 미소를 띄우고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59화는 끝이 납니다. 저는 순간 손오공이 메르스에게 사과를 하자 손오공이 징조가 아니라 그냥 슈퍼사이어인 블루로 싸우려는 건가 했었는데 그건 아니었더라고요. 징조로 변신을 해서 체력 조절하지 않고 그냥 무식하게 풀파워로 모로에게 덤비려는 듯 보입니다. 확실히 모로편은 스토리는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매화 감탄만 합니다. 기존 드래곤볼에는 없던 마력이라는 게 등장을 해서 또 비판도 엄청 받았었는데요. 역시 드래곤볼은 드래곤볼이었습니다. 마력이 전부도 아니었고 모로 역시도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후 스토리 전개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패턴이 몇 개 나오죠. 엄청난 체력을 소비하는 무의식의 극이 징조 상태에서 손오공이 풀파워로 싸운다는 것을 보면 결국 손오공은 체력을 소비해서 쓰러지고 말 것이고 그리고 베지터가 등장을 하겠죠. 그런데 아무리 주인공이 손오공이라지만 어떻게 피콜로나 소노반이나 베지터는 아직인가? 라는 말 한마디 안 해줘요. 베지터가 등장한 후에는 스피릿 컨트롤만으로도 모로를 제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모로가 말한 것처럼 모로는 수많은 기술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베지터의 기술도 모로의 그 어떠한 기술로 봉인이 된다던지요. 그렇게 결국 손오공이 무의식의 극이 완성형을 발동을 시켜서 모로에게 승리하는 뻔한 스토리가 된다던지요.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드래곤볼 GT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부르마가 어떠한 기계를 사용해서 브루츠파를 베지터에게 쏘게 되고 베지터가 오자르로 변신한 것처럼 베지터의 스피릿 기술을 어떻게든 연동을 해서 손오공이 무의식의 극이 완성형으로 될 수 있다던지 말이죠. 아니면 우이스도 몰랐던 무의식의 극이 완성형이 아닌 또 다른 변신을 한다던지 말이죠. 여러분은 모로편의 스토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손오공이 무의식의 극이 완성형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베지터가 이번에는 모로를 잡고 3분 베지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시나요? 세븐3는 회복이 된다면 무슨 행동을 할 것이라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알고 싶습니다.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제가 잡지책을 오늘 아침에 구입을 하고 지금 당일 읽고 촬영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꼭 제가 서둘러서 영상을 제작을 하면 영상 올린 후에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런 말도 할걸. 아, 맞다. 이런 설정도 있었지. 하고 말이죠. 혹시 추가로 제가 이 이야기는 꼭 해야겠다 하는 것이 있다면은 댓글을 통해서 남긴다든지 정말 너무 많다면 추가 영상으로 못다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이 아직이시라고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위에 드래곤볼을 좋아하시는 지인분이 계시다면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언제라도 드래곤볼에 관해서 궁금하셨던 이야기 또는 드래곤볼에 관련된 제보가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